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동안 특검이 최순실 수사를 통해 작성된 혐의 내용을 중요한 근거로 인용했다. 이는 마치 검찰이 기소한 피의자를 사법부가 죄의 유무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대로 유죄로 인정할 것과 다름없는 판단 같다. 헌재가 인용한 최순실과의 모든 유착관계는 아직 사법부의 판단도 나지 않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를 탄핵의 주요 사유로 인용한 것은 순수한 헌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더 치중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8명 만장일치의 인용을 결정한 것은 만일 일부 의견의 불일치가 드러날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소요가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순수한 헌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더 치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러면 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에 더 기울었을까 하는 의구심인데, 이는 국회가 탄핵을 가결하며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차분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거리로 나와서 탄핵과 대통령 즉시 하야를 계속 외치며 진보 진영을 자극하고 진보 진영이 연일 촛불 시위로 정치권의 선동과 부안해도 함으로써 탄핵을 기정사실로 만들어가는 것을 언론들이 합세해서 탄핵 민심 70%를 만들어내면서 헌재에 무언의 압력을 가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여기에 헌재는 순수한 헌법적 판단보다는 정치 사회적 판단을 통해서 대통령의 탄핵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해석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하다는 문재인의 언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문재인 대권주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앞서 누누이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해왔다. 이는 헌재에 대한 큰 압력으로 작용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가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시 되는 마당에 헌재에서도 그의 언행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얼마 후 문재인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이와 같은 말 바꿈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겠다는 언지를 받았다거나 혁명이라는 그의 엄포에 헌재가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제 헌재가 정치적 판단이든 헌법적 판단이든 이에 승복해야 하겠지만 이번 탄핵의 결과는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든 국회의 다수당에 밑보이면 막바로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서 이번 같은 소용돌이를 일으킬 것이라는 전례를 남긴 것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순수성에 의문을 남기게 됐다는 것이다.